PC방 프랜차이즈는 공개를 하더라도 A 지점 월 1억 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죠. 근데 A 지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월 1억이 진짜인지도 모르고 공개해봤자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그런. 근데 PC방 프랜차이즈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잖아요. 그럼 PC방은 필망합니다. 필망. 네, 안녕하세요. 보만사의 조 팀장입니다. 제가 우연히 술집 프랜차이즈 홈페이지를 들어갔다가 아주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거기 홈페이지에 이제 대문짝만하게 어디 지점 어떤 매출이 얼마 나왔고 얼마 나왔고를 8월 매출을 쫙 7월 매출 쫙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이제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요식업 프랜차이즈들이 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놓는데, 물론 이것들이 이제 과장도 많고 거짓말인 것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점을 매출까지 공개하는 거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광고가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이제 보고 싶고 가장 솔깃한 요소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그런 정보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PC방 프랜차이즈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잖아요. 그럼 PC방은 바로 옆에 신규가 또 꽂힙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PC방은 이런 걸 이제 공개를 잘 못하는 상황인데, PC방 프랜차이즈는 뭐 공개를 하더라도 A 지점 월 1억 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죠. 근데 A 지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월 1억이 진짜인지도 모르고 공개해봤자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잠깐만, 그럼 PC방이 옆에 신규가 꽂혀서 그렇게 공개를 못하는 거면 술집도 그렇지 않나? 요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술집 같은 곳들은 단순히 이런 호프집 뿐만 아니라 족발집이 됐든 감자탕집이 됐든 삼겹살집이 됐든 다 경쟁 대상이에요. 수요가 많다는 뜻이죠. 경쟁 대상이 많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단점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 수요가 되게 많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매장이 그냥 늘어난다고 해서 티가 잘 안 나는, 영향을 잘 받지 않는 그런 현상도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술집 뭐 이런 걸 예시를 들어보면 고객의 폭이 넓습니다. 20살이나 50살이나 나이가 들어도 수요 이탈이 잘 발생하지 않죠. 나이가 든다 그래서 술을 좀 덜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뭐 더 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술집 같은 경우는 1차로 가는 술집이 또 따로 있고 뭐 2차로 가는 술집, 3차로 가는 술집, 그런 식으로 또 나뉘기 때문에 한 고객의 무리가 술집을 여러 군데를 또 방문하기도 하잖아요. PC방은 한 군데 가면 끝인 거지, 이 PC방 갔다가 저 PC방 갔다가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이제 고객의 수요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다. 그러니까 고객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요식업 브랜드들이 매출을 적나라하게 오픈을 하고 광고를 해도 괜찮은 환경이 주어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이 PC방은 그럼 반대로 경쟁 대상이 PC방밖에 없어요. 그 말은 고객 수요가 한정적이다라는 말이죠. PC방은 그래서 신규 경쟁 매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게 단점이라고 하면, 장점은 반대로 얘기하면 수익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한정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다, 이런 수익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걸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이제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PC방 창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죠. 이런 이유로 이제 PC방이 술집처럼 매출을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진짜 아쉽죠. 진짜 잘 되는데, 진짜 잘 되는데 이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러면 이 예비 창업자로서 어떤 걸 해야 되냐? 제가 방금 얘기했던 PC방의 단점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오픈하고 나서 신규 매장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항상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신규가 들어와도 방어가 되려면 인테리어를 할 때부터 싸구려 자재를 넣어가지고 낡아가는 그런 인테리어가 되면 안 되는 거고, 청결 유지 항상 되어야겠죠. 이게 본질이니까 시설업에 매달 신메뉴 또 내고 주기적으로 이벤트도 하고 관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PC방이 자리 좋고 사양 좋으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PC방을 창업했다가는 필망합니다. 필망. 그래서 하수들은 보면 2년 만에 뭐 원금 회수 했어요. 원금 회수하고 나니까 신규 매장이 이제 좀 들어온대요. 내가 여태까지 벌었던 돈으로 또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리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돈 번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님 다 뺏기니까 2년 정도 하고 매장 내놔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또 매장을 팔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게 하수고요. 고수들은 애초에 이제 상권에 내가 들어갈 때 신규 매장이 들어오더라도 작은 평수밖에 없어서 위협이 전혀 되지 않는구나, 또는 뭐 정화구역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어떤 추후에 신규 매장에 대한 위협까지도 고려하고 계산해서 이제 들어가는 게 될 수가 있고, 신규 매장이 들어오더라도 큰 영향 없이 이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 고수겠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상권은 고수가 있는 상권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념해서 PC방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PC방 프랜차이즈가 매출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